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식품 영양학 이게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 얼마나 하고 있는지 생각을 좀 해 보실까요? LDL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어느 것이 높아야지 건강한 거라고요? HDL. 예. 그래서 HDL이 높은 그런 그 지방들은 식물성 지방이었고요.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 간의 그 밸런스가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동물성 그 식품을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섭취되는 그 지방들이 오메가6 지방산이기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아서 오메가3는 이게 오메가6를 많이 먹으면 오메가3도 많이 먹어야 되는데 1대 10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뭐 1대 25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아서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 그런 내용들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성 지방을 먹어야 되고 식물성 지방 중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들기름이 그래서 뜨고 있는 거고 동물성 식품 중에서는 우리가 오리고기가 뜨고 있는데 오리의 지방이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식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는 이 식품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흔들려요. 예, 이게 좋다더라. 그러면 막 그거를 사 먹어야 되고 이게 좋다더라. 그러면 '아 그거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는데요. 인제 저 같은 경우 이런 식품을 전공한 사람이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거에 흔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메가3 지방산이 됐던 또 그 식물성 지방이 됐던 뭐 DHA가 많이 들어있는 등푸른 생선이 됐던 가장 중요한 것은 산화가 되지 않은 지방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지방이 몸에 좋은 거는 당연한 거고 식물성 지방이 좋은 거 좋고 DHA 많이 들어있는 것도 좋고 다 중요한데 그런 그 불포화 지방산들은 어떤 현상이 잘 일어난다고요? 산화 현상이 잘 일어난다 그랬어요. 산화라고 하는 것은 공기와 만났을 때 얘가 변하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종류를 보관할 때는 반드시 냉암소, 암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어두운 곳을 얘기하죠. 산 저기 뭐야 빛이 들어가지 않고 산소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거. 그래서 반드시 기름병은 뚜껑을 꼭 닫아서 보관해야 되시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튀김기름을 쓰고 난 다음에도 그냥 이렇게 프라이팬에 팬에 그냥 허벌나게 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튀김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병에 담아서 그거를 보관해야지만 우리가 산화를 방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햇빛, 산소, 그다음에 금속, 이물질들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튀김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물질들을 잘 이렇게 체에 받쳐서 그거를 제거해서 보관해야지만 그 산화를 방지할 수 있다. 어 또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또 낮은 온도에서 보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들기름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계시면서 요리할 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들기름이 좋긴 한데 들기름을 사용하실 때 우리 그 전통 조리법은 들기름에 달달 볶아야 돼요. 막 "들들 볶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어 해장국을 끓일 때도 들기름을 넣고 북어를 이렇게 들들 볶다가 이렇게 국물을 넣고 끓이면 뽀얀하니 구수한 맛이 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오히려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맛을 위해서는 이렇게 볶아 가지고 한 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들기름은 열에 의해서 약하기 때문에 쉽게 잘 타요. 그래서 들기름으로 요리하실 때는 들기름 100%만 쓰지 마시고 식용유를 먼저 이렇게 콩기름이든 옥수수 기름을 먼저 프라이팬에 놓으시고 들기름은 나중에 좀 넣어서 이렇게 살짝 구워 주셔야 돼요. 그러면 고소한 맛이 나면서 그 들기름이 타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들기름만 처음부터 다 넣고 달군 다음에 요리를 하게 되면 들기름이 타서 오히려 그 산패된 지방을 먹게 되는데, 우리가 암을 일으키는 물질 중에 1 위가 지방이 산패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리를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치킨 같은 거, 튀김닭 같은 거가 문제되는 게 그거예요. 깨끗한 기름에 튀겼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를 튀기는 기름이 굉장히 그 과산화 물이 많은 오래된 기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 몸을 건강하지 못하게, 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을 먹을 때는 항상 산패가 되지 않은 지방을 먹는 거. 정말 우리가 가격으로 따지면 사 먹는 음식이 더 쌀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집에서 해 먹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돈 때문이 아니고요. 건강을 위해서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 만약에 내가 암에 걸릴지도 몰라, 어디가 아플지도 몰라 그래 가지고 보험을 열심히 들고 계세요. 돈도 많이 내고요. 그런데 정작 음식 먹는 거에는 쪼끔 투자를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보험 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식생활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질병의 원인 중에 60% 이상이 먹는 거로부터 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식사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단순히 돈으로만 계산하지 말고 내가 편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음식인가. 예,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요리하는데 이렇게 생활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식 산업의 발달도 결국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비고가 싸지는 않습니다. 예, 비비고의 목표는 질 좋은 재료고 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끔 쪼끔 비싸더라도 만들어내자 하는 게 비비고의 컨셉이었는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비비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두나 이런 것도 고향 만두보다 비비고 만두가 비쌀걸요.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트렌드에 요즘은 건강하게 먹는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외식업을 하더라도 건강한 먹거리를 가지고 요리를 하되 소비자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 그 재료를 직구매를 한다든지 저렴하게 어떻게 질 좋은 재료를 구해서 요리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요즘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재료를 어디서 저렴하게 잘 구할 수 있는지, 그러려고 하면은 많은 정보들이 있어야 되고 평상시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가, 농사 짓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가, 그다음에 그 기름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음.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좀 봤고요. 오늘은 비타민에 대해서 할 건데요. 그 한때는 뭐 비타민 같은 여자 해 가지고 이영애 막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면서 이렇게 머리에 바람에 휘날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절대적으로 뭐 '없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탄수화물이 소화된다거나 단백질이 소화된다거나 뭐 할 때
중간적인 역할에서 꼭 필요하다는 거죠. 왜 자동차로 따지면 기름도 있고 엔진도 있지만 엔진 오일이 있어야지만 얘가 잘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열량은 내진 않지만 우리의 뼈대를 만들고 뭐 살을 만들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열량을 내고 살이 만들어지고 뼈대를 만들어지는데 아주 중간적인 역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물질, 말씀드렸다시피 엔진 오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비타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가 먹는 거로부터 배고픔으로부터 해방이 됐고 쌀이 충분하게 있고 고기도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비타민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누구나 비타민 영양제를 하나씩은 드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는 거가 해결됐기 때문에 비타민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뜨고 있는 게 비타민 D 떴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햇볕을 보게 되면은 이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요즘 우리 도시 생활이 햇볕을 보지 않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해져서 우리 뼈가 약해지고 있고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우리가 우울증에 걸린다. 그래서 비타민 D를 먹어야 된다. 또 면역력하고 또 얘기를 하면서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약회사의 어떻게 상술일 수도 있어요. 예. 옛날에는 비타민 C를 막 띄웠잖아요. 또 언젠가는 비타민 E를 또 띄웠어요. 토코페롤이라 해 가지고 노화를 방지하는 비타민 해 가지고 막 띄웠거든요. 요즘은 이제 비타민 D에 대해서 띄운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인제 새로운 소비처를 또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D를 막 먹어야 된다." 강조를 막 하면서 그 지금 비타민 D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일반인들도 비타민 D를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산보러 가고 산책을 하면 비타민 D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 아파트에서 하루 해서 지하로 내려와서 그냥 차 타고 출근해서 다시 지하에다가 차 대고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하루 종일 그냥 형광등 불빛에서 일하다가 또 어두워지면 그냥 내려와서 퇴근하고 햇볕을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한테는 비타민 D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연과 버타고 있는 사람들은 비타민 D가 일부러 먹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것도 그렇고요. 비타민 E도 그렇고요. 비타민 A도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공유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에 비타민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타민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용성과 지 음 지용성과 수용성. 무슨 얘기냐면 지는 그 지방할 때 지자입니다. 그래서 기름에 녹는 비타민, 수는 물 숫자를 써서 물에 녹는 비타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제 비타민 중에서는 지용성과 이렇게 지용성과 오늘 이따가 배울 수용성 이렇게 두 가지로 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주용성 비타민은 인제 그 기름에 녹는 비타민이라 해서 대표적인 게 ADEK입니다. 예. 이게 예 A, D, D, E, K 요 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네 가지를 잘 외워 주시면 됩니다. 요 비타민 A는 항암 비타민, 눈하고 관련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비타민 A를 옆으로 이렇게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겼죠? 예. 그러면 눈하고 비슷했잖아요. 그렇게 외우시면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야맹증에 걸린다. 옛날에는 야맹증이 있었죠. "밤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비타민 A가 부족했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안 나타나는 것 같고요. 옛날에 뭐 유교 사변 났을 때 이럴 때 진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이렇게 그 야맹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것 같고요. 그래서 비타민 A는 간장이나 내장, 버터, 달걀 노른자에 많이 들어 있고요. 식물체는 프로비타민 A가 인제 이게 캐로틴, 그래서 프로비타민 A가 인제 비타민 A로 바뀌거든요. 프로라는 것은 전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근에 비타민 A가 많이 들어 있어서 이 카로티노이드 색소, 주황색 계열, 그래서 당근이나 토마토 뭐 이런 것들에 비타민 A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하고 관련이 있고요. 성장 촉진하고도 관련이 있고, 비타민 A는 2,500 IU를 하루에 먹어야 되고요. 프로비타민 A가 인제 비타민 A로 바뀌는데 프로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인제 7,500 IU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 동물성하고 식물성이 있는 거죠. 간장이라든가 버터 뭐 이런 데 들어 있기도 하고, 식물성으로다가는 요렇게 들어 있는데, 흡수율로 따지면 어디가 잘 되냐? 이 동물성 식품에 있는 게 흡수율이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인제 비타민 D는 그룹병인데요. 이렇게 D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등이 꼽아진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비타민 D는 부족하게 되면은 한 그룹병, 옛날에는 꼽사병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 있었죠. 등뼈가 이렇게 굽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 그래서 인제 이 비타민 D가 그런 이 뼈하고 관심이 있어서 뼈 발달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부족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꼽사라고는 했지만 뭐 척추가 뭐 사고로 인해서 다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인제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해서 골격과 치아 발육에 인제 도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엄마들 또는 갱년기 여성들이 칼슘이 부족하니까 칼슘 제제를 먹거든요, 골다공증이 오니까. 그래서 요즘은 골다공증 약에는요, 칼슘뿐만이 아니라 뭐가 같이 들어 있냐면 비타민 D가 같이 들어 있어요. 왜요? 흡수율을 좋게 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 비타민 D가 들어간 그런 칼슘 제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구루병하고 관련이 있다. 비타민 E는 어떤 거냐면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토코페르를 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지방이 산화되는 거가 산패라고 했는데, 우리 피부가 산화되면요 늙어요. 예.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인제 필요한데, 이 비타민 D는 젊음을 유지하는 비타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인제 비타민 E가 부족하면은 항불임증, 예, 불임을 예방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제 그 비타민 E가 부족하면은 불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방, 케로틴, 비타민 D 산화를 막고 흡수에 도움을 준다. 부족 시 불임증, 노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씨눈을 먹어야 된다." 뭐 하는 게 이거 때문에 그래요. 비타민 E 때문에. 식물성 기름, 푸른색 채소에 이 비타민 E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현미유 같은 거 먹잖아요. 현미밥 먹고 하는 거 다 그 씨앗, 그 씨눈이 붙어 있는데, 고 배아에 뭐가 들어 있냐면은 지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쉽게는 비타민 E를 먹으려면 뭐를 먹고 있냐면 견과류, 호두, 잣, 뭐 아몬드 뭐 이런 것들이 비타민 E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참기름, 들기름에도 많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K는요, 응열 비타민이라서 부족되면 혈액 응고를 지원하는 그런 기 때문에 우리 혈액 응고와 관련성이 있는 그런 비타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고혈압이나 뭐 동맥경화증 있는 사람들은요, 혈액을 묽게 하는 걸 먹습니다, 일부러. 왜요? 혈액이 끈적끈적하고 그 탁하면 혈액 기동이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묽게 하는 거를 먹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들한테, 고혈압 환자에게는 어떤 게 좋을까요? 혈액이 묽은 게 좋으니까 그분들은 비타민 K를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어떤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지 하시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나라 식생활은요, 비타민이 풍부한 그런 식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른 거는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비타민 종류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식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족 증상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